2024년부터 작년까지요.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낸 신청이 33건입니다. 그중 17건이 멈췄습니다. 용인과 안양에서는 사업자가 아예 계획을 접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는 서류 요건만 맞으면 공무원이 거부를 못 하거든요. 막을 권한이 없는데 왜 절반이 멈췄을까요? 그리고 주민들은 왜 그렇게 반대할까요? 동네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트럭이 다니고 시끄럽습니다. 집값도 흔들리고요. 대신 그 동네 사람이 그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소음을 받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을만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공사 기간에는 수천 명이 일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른 현장으로 갑니다. 건물을 계속 돌리는데 필요한 사람은요, 50명에서 200명입니다. 건물을 두 배로 크게 지어도 이 숫자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대신 데이터 센터가 쓰는 건 전기와 물입니다. 지방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데려오려고 세금을 깎아줍니다. 깎아준 세금 총액이 있습니다. 그걸 공사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 수로 나눠봤어요. 일자리 한 개당 27억 원이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50년치가 넘는 돈입니다. 공장 때는 소음을 받는 사람이 월급도 받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세금은 시청이 받고 소음과 열은 옆집이 받습니다. 받는 쪽과 참는 쪽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시청은 왜 유치할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들한테 데이터 센터가 뭐가 좋았냐고 물으면 세수가 늘었다고 답합니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안 하고요. 소음과 열은 옆집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옆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집이 받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주민이 유난스러워진 게 아니라 옆집이 받을 몫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옆집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넣고 소송을 겁니다. 공사비를 빌린 사업자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를 냅니다. 공사가 몇 달씩 밀리면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늦추기만 해도 사업자가 스스로 접습니다. 용인과 안양이 그렇게 됐고 고양은 10달이 밀렸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밀양입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송전탑이 필요했고요. 그 송전탑 노선이 밀양을 지나갔어요. 송전탑은 전기를 지나가게만 합니다. 그 전기를 쓰는 곳은 다른 도시고요. 송전탑이 밀양 사람을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밀양은 땅을 내주고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에 시작해서 2014년 6월에 끝났습니다. 밀양시가 경찰을 불러서 주민들이 공사를 맡고 있던 자리를 걷어냈어요. 그 6년 사이에 주민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전력이 밀양에서 계획대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지역 송전탑 공사가 곳곳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동네든 송전탑 얘기가 나오면요, 주민들이 밀양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밀양에서 아낀 시간을 다른 지역에서 몇 배로 쓰게 된 겁니다. 여론조사 회사 갤럽이 미국인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냐고요. 10명 중 7명이 반대했습니다. 그저께 나온 얘기인데요. 엔트로픽이 상장 서류의 위험 요인 하나를 적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AI를 싫어한다는 것, AI를 파는 회사가 투자자한테 그렇게 적는 겁니다. 주민들이 괜히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민이 내주는 것에 비해 받는 게 적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주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정부가 서류를 보기 전에 그 동네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게 할 것, 물을 아껴 쓸 것, 공사 전에 주민과 상의할 것, 그리고 공무원이 사업자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짓는지 주민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는 걸 빼고 만들 수 있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전에는 주 정부가 먼저 검토하고 동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동네가 먼저 승인해야 주 정부가 검토를 시작합니다. 세금 받는 쪽이 정하던 걸요. 소음 받는 쪽이 먼저 정하게 바꾼 겁니다. 요구 목록보다 이 순서 바꾼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목록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거부할 권한도 없고 대신 받을 목록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늦추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늦추기는 양쪽 다 손해입니다. 사업자는 언제 지을 수 있을지 모른 채 이자를 내고 주민은 몇 년을 싸워도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AI 얘기는 대개 칩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칩을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하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에는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내주는 것과 받는 것이 안 맞으면 건물이 안 서요. 지금 AI를 맡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이 계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디 들어오든 남의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같은 전력망을 쓰는 사람들이 나눠냅니다. 소음과 집값은 그 동네 사람이 감당하고요. 그러니 물어볼 게 하나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들어온다면 우리 동네는 뭘 받느냐. 한국에는 그 목록이 아직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주에 하나 만들었고요. 댓글은 전부 읽고 답을 답니다. 여러분, 동네라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의 AI 사건 하나, 그게 바꿀 미래까지. 브리프나 AI였습니다.